예,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 진즉에 우리가 진짜 위화도를 찾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이 가짜 위화도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도상으로 위화도를 많이 접하죠. 예. 지도상으로 많이 접하는데 이거 조금 연원을 따지고 보면 세종 시대부터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조선 초기까지 올라가야 되네요. 초기에. 예. 그래서 이제 명나라한테 이제 사신을 보내는데 예. 지금 보다시피 이제 동팔참을 통해서 이제 사신단이 갑니다. 예. 동팔참이라는 것은 의주에서 이제 예. 요양까지 가는 예. 거리에 8개의 이제 그 역참이 있는데 예. 그걸 우리가 일러서 이제 동팔참이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길이 굉장히 험해요. 예. 험하고 뭐 사서 기록에 보면 여진족들하고 가까이 있어서 예. 이게 좀 위협적이다. 그래서 이제 사신들이 가면 아무래도 뭐 조공품도 가지고 가고 무역도 해야 되는데 예. 이 그런 것 때문에 여진족의 침략을 받아서 생명도 위태로우니 길을 좀 바꿔달라. 우리가 좀 안전한 길을 확보할 때까지 바꿔달라는데 그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길이 연산관의 남쪽에 있는 자유채라는 길이 있습니다. 자유채. 자유채라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산관의 동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방위를 따지고 보면은 이제 뭐 도북이냐 진북이다 하지만 진북으로 볼 때 이제 동쪽에서 올라가는 동팔참인데 이 남쪽 길로 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동쪽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남쪽 길로 가면 좀 안전하다 해가지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상곡이라는 명나라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종 지나고 단종 지나고 예. 세조 때 와서 예. 답이 옵니다. 세종 때 보낸 네. 그 문의가 사신로 변경 요청을 예. 세조 때. 네, 세조 때 24년 후에 예. 세조 때 회신이 오는데 예. 뭐라고 회신이 오느냐. 조선이 그렇게 힘들고 뭐 여진족들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러면 예. 우리가 군사를 내서 지켜주겠다. 아.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 연산관이죠. 예. 6번째 연산관이 있습니다. 예. 저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예. 연산관이 국경이었는데 3번째 봉황성까지 군대를 보내서 아. 봉황성에다가 성보를 쌓고 예. 너희 조선의 사신단을 우리가 인솔해서 데려가겠다. 아하. 이렇게 통보가 온 겁니다. 통보가 아예. 예. 이미 세조시대 때 그렇게 저기 답변서가 왔을 때는 봉황성의 성보가 구축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영토로 더 밀고 들어와서 그렇죠. 지금 성을 쌓은 거네요. 연산관이 국경이었는데 예. 이미 봉황성 180입니다. 연산관에서 봉황성까지 180입니다. 예. 180리를 들어와서 성보를 쌓고 예. 너희가 그렇게 험하고 여진족이 걱정된다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예. 지켜줄게 라고 답이 왔는데 이미 거기까지가 명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명나라가 들어오니 자유체로 바꿔달라는 얘기 없던 걸로 하시죠. 라고 합시다. 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 상국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가 상국이 어쨌든 간에 고심해서 이렇게 지켜주겠다고 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하면은 무슨 수모를 또 당하느냐. 그래서 감론을 박하다가 결국 수긍을 받아들입니다. 아. 그럼 결과적으로 180리 땅을 다시 잃은 것이죠. 그러면 180리 이후에 조선은 어떻게 할까요 또 국경선이 연산관에서 봉황성으로 오니까 또 국경선 지대를 또 비워놔야 되는 것이죠. 공안지 정책. 네, 공안지 정책으로. 그만큼 또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예. 여기 있으면 맨날 넘어가고 울고 골치 아프니까 또 비워놔야 되니까 또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조선의 영토는 뺏기고 조선의 영토가 뺏긴 이후에 다시 또 청나라가 들어섭니다. 그렇죠. 명나라 끝나고. 예. 명나라 끝나고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지금은 저기 그림이 이제 유조변이 쭉 그려져 있는데 유조변을 가만히 보십시오. 봉황성 앞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이 어느 정도냐? 대략 20리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청이 들어서서 봉황성을 경계로 했다가 다시 조선이 공안지 정책을 쓰니까 20리를 더 침탈을 해서 유조변을 쌓았는데 예. 그 20리 들어온 사유가 실록에 나와 있어요. 예. 땅이 너무 농사짓기 좋은 땅이다. 그러니까
조선의 농사짓기 좋은 땅이 전부 명나라 시대 중국인, 청나라 시대 중국인에 의해서 계속해서 야금야금 침탈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는 다시 또 이 공간지 정책을 펴야 되면 예. 다시 또 백성들을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백성들을 옮기는데 어디까지 경계를 할 거냐는 것이 또 논의가 됩니다. 혹시. 예. 그런데 현종실록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정태화가 현종이 어디까지를 그러면은 우리 백성들을 예. 이자시키고 옮겨놓고 어디를 경계로 해서 그러면 하는 게 좋겠느냐 중국과 그러니까 압록강을 경계로 해서 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종이 그 얘기를 듣고서 곧바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압록강 건너에 있는 우리 땅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기록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 그러면 현종이 왕인데 왕이 조선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도 몰랐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종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의 압록강 건너편에도 조선의 땅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아까 의주가 압록강 밑으로 의주성 밑으로 압록강이 흐른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예. 그래서 저기 보면 지금 그 유저변이 쭉 그려져 있고요. 예. 공항성이 지금 위에 있습니다. 예. 저기가 오른쪽이 애하, 왼쪽이 초하인데 애하, 초하가 만나서 애하가 돼서 저 압록강으로 들어오고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그래서 그 이제 애하, 초하가 있는 쪽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강줄기가 내려오는 줄기가 있죠. 예. 그게 훈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훈강 줄기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압록강과 같이 간 대칭으로서 가는 것이 바로 통화백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통화백산에서 내려와서 환희를 거쳐서 압록강으로 들어오는데 그 사서의 기록으로 보면 지금 저기 백두산을 그려놓고 밑에서부터 압록강이 쭉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예. 조선의 국경선언로서의 압록강은 적어도 지금의 압록강 줄기가 아닌 바로 위에 예. 홍강줄기 통화백산에서 내려오는 홍강줄기서부터 환희를 거쳐서 지금 압록강으로 가는 것이 국경선언로서 압록강으로 봐야 된다 이런 예.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여러 지도들이 그려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조선에서도 스스로 이제 지도를 제작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만든 지도에서 오히려 조선 시대에 우리가 오히려 우이화도를 또 가짜 우이화도를 진짜 우이화도라 착각해서 그린 뭐 그런 지도들도 있잖아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그려진 지도를 보면 예. 전부 위화도를 이와 같이 지금의 압록강 안에다가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를 보면 위화도만 그려져 있고 예. 어떤 지도를 보면 위화도와 검동도가 같이 있고 어떤 지도는 위화도와 검동도가 뚝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똑같게 그린 지도가 한 장도 없습니다. 사서의 기록이 있는데도 예. 그렇게 제각각으로 그린 거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화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그렸다고 볼 수 아닌 거죠. 그렇죠. 그냥 대략 위화도가 섬이니까 예. 압록강에 있다니까 하고 압록강 가운데 그렸는데 그 대표적인 지도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18세기에 조선의 300여 개의 군현을 그린 해동전도인데 예, 해동전도. 예. 오른쪽은 이제 평안도 전체를 그린 거고요. 예. 왼쪽은 의주만 그린 겁니다. 예. 그런데 저 하얀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위화도예요. 예. 그러면 똑같은 지도에서 하나의 지도에서 예. 전체 평안도를 그릴 때는 위화도가 저기는 바다 가운데라고 바다에 보시면 있는 것이죠 지금. 예. 황해라는 바닷가에 그려져 있고 예. 의주에 갔을 때 볼 때는 압록강 가운데 하중도로 그려. 하중도로 그려져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여러 사람이 그린 지도도 아니고 예. 하나의 제목으로 나온 지도에서조차도 위화도가 저렇게 엉망으로 중구난방으로 그려져 있다는 얘기는 예. 위화도의 위치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게 된 동기가 명에서 청으로 이어지면서 청이 유저변을 쌓아서 다시 이심리 땅을 침탈했지만 예. 그 뒤로는 청나라가 만주 지역이 발상지라고 그래가지고 봉금을 시킵니다. 봉금 정책. 봉금 정책을 펴서 전부 거기서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조선도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을 전부 옮겨야 되는데 예. 조선의 입장에서는
청나라 대국이 봉건 정책을 피니까 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가 좋을까요? 원래 국경지대에 사람들이 살면 안 되는 공안지 정책을 썼는데 예. 청나라에서 봉금 정책을 삼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신하들은 뭐예요? 현종실록에서도 봤습니다만 압록강을 경계로 해서 백성들을 전부 압록강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만들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청나라가 아예 봉금 정책을 취하니 공안지 정책 자체가 의미가 없이 다 내려오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살고 주민들이 없으면 조세나 부역도 할 수 없으면 행정 취소도 옮겨오기 나름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봉금 정책과 공안지 정책을 피고 나서의 행정 취소들이 전부 이동돼 압록강 안으로 압록강 밑으로 이동돼 있는 상황에서 그려진 지도가 전부 조선시대 후기의 지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서는 그러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곳이고 조선 후기에 그려진 지도는 행정용 지도이기 때문에 행정 취소가 옮겨져 있는 것을 전부 지금의 압록강 안쪽에다가 기록해 놓고 그거를 그대로 일제시대까지 전해져 오니까 일제가 올 때는 얼마나 반도사가를 만들기 좋은 재료를 입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뭐 그 조선 초기부터 명나라의 그런 어떤 힘에 굴복하고 또 청나라의 힘에 굴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영토를 축소한 뭐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위화도를 그 가짜 위화도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일본이 반도사관이라는 어떤 식민사관의 틀에 딱 이제 완벽하게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나와 있는 지도들이 예.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볼 때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고 반도사관을 구축하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처럼 좋은 증거가 없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증거. 봐라. 조선 너희들이 다 이렇게 너희 영토라고 그려놨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반도사관을 만들기 위한 계획에 착수하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선사 있지 않습니까? 예. 조선사가 이제 반도사관의 이제 어떤 전범인데 예. 그 조선사를 편찬하기 전에 이러한 그 한국의 역사 지리를 조선의 역사 지리, 고려의 역사 지리를 전부 한반도 안으로 몰아넣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데 그 준비 작업한 결과물이 조선 역사 지리입니다. 1913년에 나온 거죠? 1913년에 만든 조선 역사 지리인데 예. 거기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쓰다 소기치가 그걸 주도적으로 작업을 해서 전부 위치 비정을 하고 위치 비정을 하고 그거를 부록에다가 또 지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지도까지 만들어 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려 시대 때 북경, 북방 경계를 그린 지도입니다. 여기에요? 예. 그런데 거기 저 위에 상단에 보십시오. 그 의주를 그러니까 위화도를 그려놨습니다. 압록강 입구에 부군이라는 곳 확대도를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위화도를 그려놨는데 이 지도가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지도네요. 네. 교과서에서 보는 지도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했다는 화살표, 유톤 화살표만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3년에 일제가 반도사관 구축하기 위해서 위화도를 비정해서 그린 저 지도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교과서에 교양서에 아니면 뭐 역사와 관련된 자료에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13년에 이제 쓰다 소키치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이 조선 역사지리라는 책이 결국은 고려의 국경, 그 다음에 조선의 국경을 저런 식으로 이제 비정을 해놨다는 얘기인데 저런 것들이 우리가 광복 이후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1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계속 행세를 할 수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뭐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뭐 식민사관 철폐, 타파, 뭐 사학계, 역사학계 최고의 화두였죠. 화두였고 뭐 눈이 얘기를 안 해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동기가
별것이 없고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수용, 발전, 계승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한국국경사연구라는 우리 학계가 낸 책입니다. 제목이 한국국경사연구입니다. 그런데 국경사연구에 고려시대의 국경선을 나와 있는 지도를 지금 부록에 실어놨는데 이 보십시오. 바로 전에 본 지도하고 똑같네요.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예. 지금 요 지도하고 요 지도를 그대로 본인의 한국국경사연구에다가 고려시대 국경이다 하고 위화도까지 했는데 축척 부분만 저렇게 하얗게 지워놨습니다. 축척 부분만 지워놓고서 그대로 했는데 저 당시가 지금과 같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발표한 스다 소기치가 그린 지도를 접할 수가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러한 자료들을 다 찾아볼 수 있고 예. 또 어디든지 공유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발품만 갖고 정보만 갖고 노력하면 볼 수 있는 시대였고 예. 저 시대는 7, 80년대 시대에는 그런 자료를 몇몇 소수 인원만 가지고 볼 수 있었던 데죠.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이 한국국경사연구의 이 고려 국경선을 그린 이 연구 결과가 나올 때는 예. 일반인들이 예. 소위 말해서 앞에서 봤던 1913년의 조선 역사지리에 도록을 볼 수 없던 시대. 그렇죠. 예. 그런데 일부만 볼 수 있던 시대에 나온 연구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지금 와서 우리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똑같다. 그렇죠.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저렇게 그려놓으면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왜 저기다가 저렇게 하얗게 칠을 했을까? 뭐 이런 것도 염두에 둘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왜 전부 한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런 생각하기 전에 이미 저런 자료를 볼 수 있는 예. 사람들이 극소수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은 누구든지 이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1913년에 일제가 반도사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도가 예. 그대로 우리 학계에서 계승 발전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그럼 이거는 국경사 연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갖다가 그냥 베낀 거네요. 그럼요. 예. 예. 일제 반도사관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식민사관 타파하고 식민사관 철폐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참. 그다음에 뭐 그것뿐만 아니라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도 보십시오. 지금 교과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 위화도 지도를 봤습니다만 그 위화도 지도도 스다 소게치가 그린 지도하고 다를 바가 없죠. 예. 그 지도만 지금 안 써놓았을 뿐이지 위화도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위화도 회군했다는 저런 그 교과서의 지도라든가 아니면 교양서적에 있는 위화도 회군 과정을 그려놓은 거 보면 여기는 뭐 지금 위화도 지도를 일제가 그린 지도를 약간 변형해서 했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죠. 똑같네요. 똑같은 지도를 다르게 편집하고 조금씩 여기 색 컬러를 바꿔서 그렸을 뿐이지 1913년에 확정된 일제의 반도사관이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그렇게 흐르면서도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정말로 그 전문가라는 어떤 그 이름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을 텐데 참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개념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국경사, 강역사, 우리 역사 5,000년에 있어서의 국경사와 강역사 연구는 이미 끝났다. 다 끝나고 그것이 다 연구되고 지도도 나오고 책도 다 나왔는데 무슨 이제 와서 다시 또 국경을 논하고 강역을 논하느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다른 연구를 하라.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정해서서 불멸의 진리로 딱 세팅이 돼 있는 거는 다시 해볼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점을 제기하면 곧바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명이나 청, 즉 조선 500년을 함께했던 이웃이었던 명이나 청,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일본이 그린 지도를 보면 오히려 우리 역사의 국경사를 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강역사를 하고 이번에 위화도의 비밀이라는 책을
내면서도 예. 중시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 예. 제가 논리적으로도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 많은 참고가 됐던 것들이 예. 바로 그런 지도들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대명 여지도라 해가지고 명나라 때 그린 겁니다. 1536년 16세기에 그린 그림인데 예. 자 저기 지금 요동변장을 그린 겁니다. 예. 요동변장을 그렸는데 압록강까지 오지를 않았죠. 그러네요. 압록강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기가 어디까지냐? 저기가 아무리 많이 와도 봉황성까지밖에 못 온 겁니다. 봉황성까지밖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나라가 자기네 영토를 그림에 있어서 압록강까지 요동변장이 돼 있었다고 하면 예. 압록강까지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런데 명나라는 명나라의 영토가 어디까지냐 했을 때 요동변장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지금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시대의 지도는 두리뭉실하게 대충 그려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게끔 하는 그런 뭐 명나라 청나라가 지도를 보자 그러면은 경계를 정하자 그러면 지도 없다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측량 그 당시에 측량 기술도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국경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북방 쪽의 국경에 대한 경계의 개념이 희미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그 조선 후기에 나온 지도를 보면 북방 쪽의 지도는 명확한 선이 없이 그냥 산만 표시를 쭉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압록강을 기준으로 해서만 그려놨는데 사실은 압록강 위의 땅은 정태화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 현정과 정태화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지만 거의 뭐 신화된 입장, 그러니까 위정자의 입장에서는 버려진 땅, 버려도 괜찮은 땅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조선의 지도보다는 명나라 시대의 지도를 보므로서 조선의 영토가 어디까지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 저것은 크게 변함이 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 때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예. 이거는 1737년, 200년 후의 지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들어서서 강희제가 청나라의 강역이 얼마까지 돼 있는가를 전체 이제 그려라. 예. 그래서 만국 전람도를 그립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측량 기술을 활용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프랑스 선교사들 중에 당비 들어오면서 이제 측량 기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강희제가 측량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한번 시험해 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 강역을 그린다고 하니 북경을 한번 그려봐라.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를 줍니다. 숙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팀들이 북경을 아주 세밀하게 측량을 해가지고 지도를 그려서 바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강희제가 딱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자세하게 잘 그리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청나라 전체의 강역을 그려라. 그러면서 그리는데 청나라 강역과 붙어 있는 나라 예. 조선이죠. 예. 그러니까 조선과 청나라의 강역을 정확히 알아야 경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해와 전람도에 조선도가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의 강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목곡동을 통해서 경계도 조사하라 하는데 이제 조선에서는 숙종 시절에 그걸 대응하는 것이 좀 미적지근하게 대응을 합니다. 예. 당비리 황해 전람도를 그려서 강희제한테 주고 자기가 그렸던 초본 사본들을 가지고 프랑스로 돌아가서 예. 조선 전도를 그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보는 이제 당비리의 조선 전국 전도인데 예. 조선 왕국 전도인데 지금 저 지도를 보면 평안도하고 함경도가 예. 표시가 돼 있죠. 예. 근데 지금의 압록강보다 지금의 위쪽으로 두만강보다 훨씬 위쪽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 하단을 보면은 대마도도 조선의 지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오른쪽 하단. 예, 오른쪽 하단 모퉁이에 예, 예. 대마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8세기 중반의 조선의 강역을 볼 수 있는 가장 최신 기법으로 측량해서 그린 지도인데 예. 조선의 강역은 아까 봐서 아시다시피 압록강 밑으로 그려져 있고 지금의 우리 교과서는 저 평안도 함경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압록강, 두만강의 아래쪽을 전부 함경도와 평안도를 보는 것이죠.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저기 지도만큼 그려져 있는 부분이 아까 이 바로 전에 본
명나라 때 지도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의 땅을 지금 조선 땅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지도들이 명나라와 청나라 때 오히려 조선의 땅이 어디까지였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조선이 멸망하는 일본 제국주의에서 멸망하는 그때까지도 가는데 예. 그때까지 가는 동안에 일본이 조선 땅을 철저하게 측량을 합니다. 예.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조선을 찾아야 되니까 조선의 땅이 어디까지인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이 조선 땅을 측량해서 지도를 그렸는데 예. 그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1876년에 그러니까 을사늑약이 있기 벌써 한참 전입니다. 예. 1876년이면 강화도 조약입니다. 예. 강화도 조약이 맺혀지는 그 해에 일본은 이미 조선 땅을 다 저렇게 실질 측량을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보십시오. 일본이 세부적으로 조선 땅을 측량해서 그린 지도에 평안도하고 함경도 부분이 지금 어디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압록강 두만강 건너까지 돼 있네요. 예, 당빌의 지도하고 다를 바가 똑같네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빌의 지도가 그린 1737년 18세기 지도하고. 18세기 지도하고 19세기 지도하고 조선의 당역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전부 지금의 압록강 두만강 밑으로 내린 것이죠. 예. 그럼 일본은 조선의 땅이 당빌의 지도와 똑같이 그려놓고 왜 전부 지금의 압록강 두만강 밑으로 내렸을까요? 답은 명확한 겁니다. 일본도 이미 조선의 강역이 어디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적어도 조선 역사 지리라는 책을 만들 때나 조선사를 편찬할 때도 고려와 조선의 강역은 어디까지였다고 기록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다 안 하고 자기네가 그린 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한반도 밑으로 내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반도사관을 구축하려고 반도사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저 지도가 다름 아닌 일본이 그렸다는 것과 예. 그 이후에 일본의 일제시대 36년간의 한국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 보고 비정했는가를 대비해 보면 예. 누가 뭐래도 반도사관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나온 그 당빌지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예. 그 우리 대통령이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그렇죠. 그 박물관에서 공개를 해서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때 대부분 그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보던데. 그때 제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상당히 불쾌했는데 예. 어떻게 언론이 예. 대통령이 가서 독도를 설령 본다 하더라도 예. 독도만 어떻게 포커스를 집어서 거기만 보여주느냐. 예. 당빌도 전체만 한번 화면에 띄워줘더라도 예. 국민들이 보는 눈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근데 저런 지도들이 쭉 있는데 우리 이제 현재 학계 또 정부 또 이 교육부 관련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역사의 어떤 특히 국경사에 아예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이제까지 일제가 만들어 놓은 반도사관의 틀에서 벗어나기 싫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강고합니다. 강고한 정도가 아니라 예. 요지부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지부동.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특히 우리 역사에 있어서의 국경이나 영토가 잘못됐다. 예. 그러면 누구보다도 먼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뭐 돈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러면 상관없으면 이 영토 문제, 국경 문제는 잘못됐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데 예. 잘못된 걸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으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병폐입니다.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다음에 한번 보시는 그 예. 지도인데요. 자, 이 지도는 착 봐도 당빌의 지도인 걸 아실 겁니다. 예. 당빌의 지도인데 이게 우리 교과서 역사 부도, 사회과 부도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예. 뭘 홍보하냐면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 한국 땅이다.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지도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서구에서 그린 지도에도 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다 표시되어 있다라는 사례 중에 여러 사례 중에 인용하는 것입니다. 당빌 지도를 가지고 와서
저렇게 써 있습니다. 1737년에 이미 프랑스에서 조선 지도를 그리면서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돼 있지 않느냐라는 예. 지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오른쪽에 대마도도 있습니다. 예. 대마도는 찾아오고 왼쪽에 평안도와 함경도가 있는데 위쪽에 예. 지금 저 지도로 봐가지고는 함경도와 평안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왜 그럴까요? 오히려 나머지 삼면을 좀 더 당빌 지도보다는 아주 진하게 칠해놨네요. 그렇습니다. 당빌 지도하고 비교해 보면 자, 이게 당빌 지도입니다. 당빌 지도 평안도하고 함경도 부분을 확대해 놓은 건데 예. 보시면 평안도는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죠. 예. 그리고 함경도는 이제 누런색으로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선을 따라서 산들이 쭉 표시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산맥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산맥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본입니다. 이게 원본인데 아까 그 지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거에다가 전부 덧칠을 한 겁니다. 그러네요. 덧칠을 해서 산맥 표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하. 다 산맥 표시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평안도하고 함경도의 그 국경선 자체를 안 보이게끔 가려놓은 것이죠. 가려놓고서 이 부분을 산맥 표시로 쭉 굵게 해가지고 가려놓고서 결과적으로는 당빌의 지도에도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돼 있다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지도를 애초에 이 당빌의 이 지도를 가지고 저렇게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1913년 이후로 아직까지도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반도사간 국경을 깨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돼서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를 알고면서도 고치질 않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한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혹세무민하는 꼴이 돼 있으니 한마디로 우리의 강역사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그런 현실이 된 겁니다. 소위 중국의 동북공정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동북공정하면 뭐 고구려가 뭐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 또 뭐 고조선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만 이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동북공정의 결정판은 소위 얘기하는 연진 한해 예. 역사가 쭉 중국에서 이어질 때 그들이 쌓았다고 하는 만리장성이 결국은 지금 한반도의 평양, 황해도까지도 들어와 있다는 쪽으로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동북공정의 핵심은 영토사, 영토 침탈의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국경사에 증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지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나 정부가 정말로 뭐 하고 있는지 정말로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래서 이제 위화도가 중요하고 예. 뭐 하나의 섬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위화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비중이라든가 중요성을 볼 때는 위화도 위치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이렇게 충분한 근거 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우리의 어떤 국경사나 강역사의 논리를 위화도로서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도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최종적으로 하면서 예. 지금까지 쭉 앞에서부터 살펴봤던 위화도 이제 교수님께서 직접 문헌 기록을 또 정리하고 연구를 하시고 또 현장에 수십 번을 다녀오면서 추정한 그 위화도를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지금 밑에 이제 가짜 위화도 우리가 익히 교과서에서 배우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단동시 앞에 위화도 가운데 있는 저기 압록강 가운데 있는 위화도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지껏 지금까지 사서에 나와 있는 태조봉이 있다거나 가물면 걸어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 60만 평의 땅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지류인 굴포에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볼 때 지금의 관전현 서점자 지역이 바로 딱 그 지점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지명으로 예. 행정명으로 치면 요령시, 요령성, 예. 관전현, 예. 서점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역사적 위화도를 붙였는데 예전에 조선시대의 의주나루가 지금의 저기 압록강 위에 수풍이라고 되어 있는 그쪽이었습니다. 그쪽이 그 의주나루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직선거리로 하면 대략 한
40km 정도 됩니다. 40km. 네, 40km 정도 되고 여기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가짜 위화도서부터 역사적인 위화도까지의 직선 거리는 한 65km 정도 됩니다. 65km. 그러니까 뭐 이 지도상의 직선 거리니까 상당히 이제 뭐 더 멀겠죠. 훨씬 멀고 예. 더 걸리는 길인데 저 길을 가만히 보시면 저 위치를 가만히 보시면 왼쪽으로 이제 국도가 있죠. 201번 국도가 있습니다. 예. 201번 국도와 비슷하게 조선의 영토가 그려집니다. 당비례 지도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중요한 길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길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중요한 국경선에 다니는 저 길이 지금이 어쨌든 조선시대 국경선으로서 이렇게 선을 꼭 맞는 건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도 저 국도와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역사적 위화도가 진짜 사서에 나와 있는 기록과 맞느냐 하면 그 주변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사서하고 한번 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위화도가 이제 세 개의 물줄기가 위에서 내죠. 위에서 내려오고 오른쪽에 내려오고 왼쪽으로 내려오고 세 군데가 뭉쳐서 가운데가 바로 이제 위화도입니다. 예. 그리고 바로 위가 이제 검동도고 예. 검동도로 지금의 도로가 나와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로가 나와서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검동도에 도자라고 쓴 그 부분에 이제 영빈령이 있는 것이죠. 아까 봤던. 예. 그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실록에 보면 위화도 주변에 대천과 수구가 있다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대천과 수구. 대천이 큰 대자에 내천자. 내천자. 큰 개천이 있고 수구 물이 빠져나가는 그 물 입구. 숫자에 입구자 예. 물이 빠져나가는 입구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위화도가 과연 그렇게 맞아떨어지겠느냐 하고 보면 지금도 지명이 남아 있는데 아하. 대천 두진이라는 진이 있고 예. 대수구촌이라는 촌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위치가 보면 물이 모여서 내려오는 쪽 상류 쪽이 대천 두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두자를 네. 그러니까 저기 대천 두진의 마을은 이 저 산맥 뒤로 여러 군데에서 물이 모여서 예. 그 대천 두진에서 물이 많이 모입니다. 예. 물이 모이는 첫 번째 머리 마을이라는 얘기죠. 거기서 모여서 한 줄기 강줄기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예. 지금의 이제 포석하죠. 예. 그리고 대수구촌은 뭐냐면 이 물줄기 예. 대천두준에서 내려오는 여러 물줄기하고 오른쪽에서 위화도로 오는 여러 물줄기가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입구. 빠져서 내려서 압록강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서에 대천과 수구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지명하고도 이제 맞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시죠. 그다음에 아까 뭐 검동도에서 이제 영빈령 얘기도 봤습니다만 그리고 명나라 시대에도 계속해서 여진을 지켜주겠다는 빌미로 예. 애양에 애양보를 쌓고 탕참을 쌓고 드디어 파사부까지 설치해가지고 예. 이제는 의주의 코앞까지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명나라 시대 파사부가 지금 관전현입니다. 관전현에 가면 지금도 파사로라는 거리명도 있고 예. 그 당시에 쌓았던 성보 터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거기 파사부까지 쌓아가지고 의주의 코앞까지 왔다. 그 의주에 위화도가 있다. 근데 의주의 코앞까지 왔다 그러면 지금 관전 부근에 위화도가 있어야지 압록강 건너서 지금처럼 위화도가 있다면 그걸 파사부가 관전현이고 의주 코앞까지 왔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주가 어디 있어야 하냐면은 파사부까지 해서 코앞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그 기록만 가지고도 여기 압록강 위쪽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시대의 강역은 적어도 지금의 압록강 위쪽이었다. 그러니까 압록강 위쪽이었고 압록강의 지류들이 바로 이런 포석화와 아까 살펴본 애하, 적강이 다 압록강의 지류였기 때문에 예. 압록강으로 들어가는 지류가 둘러쳐고 있는 땅도 조선의 강역이다. 그리고 거기에 위화도도 있고 거기에 의주도 있었다. 하여튼 뭐 이런 지도를 그리고 딱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제 시청자들도 이해를 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국경사로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1호로서 어떤 계획과 꿈이 있으신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국경사 학위의 1호라고 하셨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인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1호가 갖고 있는 어떤 기쁨보다는 예. 이 1913년 이후로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우리 강역사, 우리 국경사를 이제 와서 내가 쓰고서 그게 1호 박사였다는 게 너무 왠지 우울한 것이죠. 예. 그 사이에 우리 국경사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지부동의 불변의 진리로 이해하고 다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사료에 나온 사설을 보면 뭔가 잘못되어 있고 이걸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문제의식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진했더라면 제가 뭐 적어도 국경사 하기에 면 100호라든가 1000호라든가 됐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한 것이 한편으로는 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깝다라는 감정과 함께 예. 그러다 보니까 보면 볼수록 우리 강역사, 우리 국경의 역사를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예. 그리고 모든 역사의 기본 연구는 영토사 국경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토와 국경이 시대별, 왕조별로 잘 돼 있어야만 그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물류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볼 수 있는데 예. 우리는 반도사관이라는 한반도 안에다가 모든 영토를 우겨 넣고 나서 거기서부터 그런 것들을 따지려고 하니 해석하기도 말도 안 되고 우격다짐으로 하고 또 하다 안 되니까 사서가 기록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것의 시발점이 바로 국경 영토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연구소를 하나 만들면서 예. 앞으로 우리 왕조별, 시대별 국경과 영토가 반드시 역사적 사실과 일치된다면 좋겠지만 예. 역사적 사실과 일치된다, 퍼펙트하게 일치되진 못할지언정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역사적 사실에 합당한 훨씬 더 근접하는 그러한 영토와 강역사를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저 혼자만의 일을 가지고는 할 것이 너무 미진하니까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국경과 영토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어 있고 뭔가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끼리 잘 모여서 예. 그거를 연구하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연구소를 차리게 된 것이고요. 예. 앞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좀 기대하는 면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계획하신 게 많은 분들의, 많은 국민들의, 깨어있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잘 이루어져 가지고 하여튼 훌륭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결과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오늘 대한사랑 초대석 5번째 손님으로 인하대학교의 허우범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위화도가 단순히 그 이성계의 회군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그런 어떤 지명으로서만이 아니고 위화도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근 천년의 역사가 어떻게 국경사를 이루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깨어서 연구하시고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한사랑 초대석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